네, 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실내에서 이 각종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예전에도 한번 튜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 차를 보면서 각종 튜닝 부품이 어떻게 장착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관심이 더 많아지실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하게 되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박이라고 그러죠. 나만의 안전한 공간,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욕구가 커지면서 가족이 한산한 곳에 가서 캠핑을 하는 오토 캠핑 문화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튜닝의 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튜닝 하게 되면 크게 나눠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바깥 부분을 화려하게 만들고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에어로다이나믹 드레스업 튜닝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차를 미려하게 만들고 아름다워지죠. 또 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타고 가서 차를 좀 더 빠르고 안정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연비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 엔진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은 튜닝에 대한 부품을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뼈도 바꾸고 속살 모든 것을 바꾸는 게 퍼포먼스 튜닝입니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달리기 성능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튜닝은 3대 목적,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정지하는 이게 바로 3대 목적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튜닝하면은 주로 이 부정적인 시각이 컸었죠. 소음도 크고 또 외모 자체가 지금 흉측스러운 이런 장치들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친환경 튜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기차의 득세가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전기차 튜닝까지 시작이 될 정도니까 이 나만의 차, 또 개성이 강한 차를 요구하는 이런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값은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튜닝을 1억 원어치 해서 1억이 넘는 튜닝카를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차를 만드는 문화도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튜닝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차의 드레스업 튜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업 튜닝 앞부분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면, 후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종 튜닝 부품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예요? 보통 최저지상고라고 해서 바닥하고 이 차의 높이가 최저지상고인데 이 최저지상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아졌죠. 일반 차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바로 프론트 립입니다. 앞부분을 낮춰서 공기가 바닥으로 들어갈 때 공기의 부분을 밀어내서 안정되게 달리겠죠. 그래서 이 프론트 립 자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프론트 립을 설치를 할 때 에어댐이라고 해서 구멍을 굉장히 크게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카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라지에이터 그릴 쪽을 보게 되면 구멍이 굉장히 큰 구멍들이 한두 개 있죠. 이거 보면은 공기의 흐름을 빠른 속도에서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안에 있는 엔진을 식혀주고 라지에이터 동작을 시켜서 좀 더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공기의 흐름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에어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는 굉장히 구멍을 크게 뚫어놨죠. 라지에이터 그릴. 예전에는 위에 엔진 후드 부분들에 많이 구멍을 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 자체를 안 하고 요즘에는 엔진 이 라지에이터 그릴 쪽에다가 일반 터보 차저 쿨러를 인터쿨러를 끼워주는 경우가 보편화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장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나중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한 터보 차저 인터쿨러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거는 쿨러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 쿨러. 좀 더 냉각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좀 더 이 앞태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엔진 후드를 보시게 되면은 별도로 바꿨죠. 훨씬 더 모양도 그렇고 색깔 감각을 틀리게 해줘서 구멍을 내서 여기에 공기의 흐름도 매끄럽게 해주면서 과열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색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약간 검은색 블랙 계통의 이 베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미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기보다도 이 불빛의 높이, 위치, 또 광도, 색깔 이런 거 바꾸면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튜닝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미려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레스업 튜닝이 아닌가. 그래서 드레스업 튜닝은
보기도 미려하고요. 또 초보 튜닝자들이 진입을 할 때 퍼포먼스 안에 있는 성능을 바뀌기보다도 드레스업 튜닝을 접근해주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면서도 차의 모양을 이쁘게 만들면서 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특징이니까 초보 튜닝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드레스업 튜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날개가 나가 있죠. 이런 걸 달아주게 되면 고속으로 차를 달릴 때 특히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타이어 쪽하고 사이드 미러 쪽이에요.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사이드 미러가 없어져서 이 카메라만 다는 이런 모델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이드 미러를 제대로 해주게 되면 풍제럼도 줄여주면서 공기의 저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 쪽을 손을 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지금 이 경우에는 윙을 달아가지고 꼭 일종의 우리가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F 시리즈 있죠. F1이라든지 F3000이라든지 F3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종의 바퀴가 굉장히 돌출되는 굉장히 큰 이런 이 경종 레이싱카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통 프론트 윙, 프론트 스포일러를 많이 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공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줘서 꺾어준다든지 휘어주게 만들어서 이 타이어를 타고 들어가는 공기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저항을 없애주는 역할이 이 윙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보다시피 앞에 타이어의 폭이 광폭 타이어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루미늄 휠을 별도로 끼워줬는데요. 이 휠이 18인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인치 휠에다가 타이어를 껴줘서 광폭 타이어라고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실 때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타이어가 광폭이 되면서 차 크기에 비해서 밖으로 돌출됐네. 돌출 타이어입니다. 근데 돌출 타이어는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잘못하면은 불법이 될 수 있고 합법이 되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출 타이어가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이 단속할 때도 차의 크기, 전장, 길이죠. 전폭, 그 다음에 전고, 높이,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튜닝에 대한 불법이라고 간주를 안 해줍니다. 또 날카롭게 쓰는 것만 아니면은요, 이 불법 튜닝이라고 단속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에 대한 것들도 지금 광폭인데 돌출 타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돌출을 시키면서 여기다가 이 부분들을 이 휠하우스 일종의 프로텍터죠. 휠하우스 프로텍터를 더 댔어요. 가드를 더 대가지고 이 나오는 돌출 타이어에 대한 보호를 좀 해주고, 또 외부에서 어떤 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충격을 덜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 돌출 타이어와 이 가드에 대한 것들도 너무 많이 되면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으로 볼 때는요, 사이드 미러가 접혔을 때 사이드 미러 접힌 것까지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사이드 미러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돌출 타이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돌출 타이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시게 되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옆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옆면을 보게 되면은요, 옆쪽에 말씀드린 이 돌출 타이어와 18인치 알루미늄 휠 같은 것들을 별도로 장착을 했고요. 옆부분 보게 되면 사이드 실 쪽으로 지금 밑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론트 힙 사이드 실 부분 쪽에 가드를 대가지고 훨씬 더 낮게 만들어주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타이어 뒤에 생기는 와류에 대한 것들을 직진성을 강화를 시켜서 이 가드를 대주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또 공기 흐름을 상당히 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제조 지상고에서 이 옆쪽의 사이드 면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톤 컬러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다가 컬러를 입혀서 두 줄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스포츠카 같은데 많이 구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옆면 중에서 여기도 윙 하나 달아놨죠. 이것도 이 에어 스포일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앞부분들의 윙도 있고 사이드 스포일러도 있고요. 리어 스포일러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요, 사이드 미러에서 생기는 공기 저항에 대한 것들을 잘라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 저항률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사이드 스포일러 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이 드레스업 튜닝 부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드레스업 튜닝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보게 되면 몇 가지 드레스업 튜닝의 특징적인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리어 스포일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가 달리게 되면은 뒷부분이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뒷부분에 생기는 소용돌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리어 스포일러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 보게 되면은 스포일러가 상당히 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뒷부분이 돌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제 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스포일러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크고 또 돌출이 많이 돼 있거나 또 돌출된 부위를 금속을 쓴다든지 해서 날카로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한다든지 또 다른 차하고 부닥쳤을 때 흉기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해줍니다. 지금은 SUV에 들어가는 철제로 되는 컨거러 범퍼, 보조 범퍼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행자하고 부닥쳤을 때 흉기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범퍼 가드 정도만 인정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어 스포일러도 실제로 이러한 날카로운 부분이라든지 너무 돌출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할 때 고려를 해주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레스업 튜닝 중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리어 스포일러 쪽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얼마만큼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에 생기는 와류를 없애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드레스업 튜닝 할 때 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찾는다면은 뒤에 머플러라고 볼 수 있죠. 이 배기장치 쪽에 있는 머플러 쪽도 지금 티타늄으로 좀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머플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미려하게 만들면서 소리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중저음을 내게 만들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스포츠카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리어 윙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윙. 이거이 뭐냐면은 바퀴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뒤로 빠질 때 여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뒤에 끌면서 차를 들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리어 스포일러가 예를 들어서 소용돌이 현상을 끊어주는 현상이 있지만은 이 윙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을 좀 더 매끄럽게 끌어서 뒤로 빼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가. 그래서 지금 드레스업 튜닝의 가장 큰 특징은 리어 스포일러, 그 다음에 머플러, 그 다음에 리어 윙,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튜닝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등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요새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할로겐 등을 LED로 바꾸는 것들은 허용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광도, 색깔 이것만 지정을 해줘서 그 내에 들어가면 LED로 바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자동차 이 차에 대해서 드레스업 튜닝 쪽을 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셨겠지만 앞면, 옆면, 또 뒷면 여러 가지 그 드레스업 키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 나만의 차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보 튜닝자들이 접근을 할 때는 이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또는 이 키트, 드레스업 튜닝 키트를 통해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 미려하면서도 또 극대화된 기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입증된 이런 튜닝 부품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국내 모델들도 괜찮은 튜닝 키트가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 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튜닝 문화, 또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진일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드레스업 튜닝 정확히 알고 또 나만의 차를 꾸리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퍼포먼스 튜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차를 보면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스피젠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정비라든지 이 시스템을 구현해주는 이러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 스피젠이라는 장소를 한번 활용을 해서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